네, 건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친구들 여러분, 네, 2교시입니다. 예, 방금 1교시 수업 이해하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 비대면 수업의 비애랄까? 예,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고 질문도 받고 그거에 대한 답도 주고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데 뭐 그렇지 않은 현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2번 하고 대면 수업에 또 만날 거니까 그때 잘 기억해뒀다가 메모도 해놨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다시 꼭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공동체 미디어의 개념이 뭔지 알겠고 뭐 팟캐스트 같은 인터넷 방송에 송출하는 개념을 알았는데 어떻게 방송을 만들까? 어떻게 방송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나? 우리는 방송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으니 예,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방송의 일반적인 제작 흐름도예요. 제가 그때 강의실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방송의 제작 흐름은 5단계 흐름으로 이제 다시 복습할 겸 자세히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 단계 기획 단계입니다. 기획 단계. 두 번째는 구성, 원고 작성 단계고, 세 번째는 제작, 예, 녹화는 영상을 만들 때가 녹화고, 녹음은 오디오 컨텐츠, 라디오 컨텐츠를 만들 때가 라디오를 만들 때가 이제 녹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편집, 송출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획은 어, 무엇을 만들지? 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옮긴 다음에 카메라로 찍거나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과정이다. 최초의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있다. 그거를 글로 옮겨주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제가 그때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기획이야말로 머릿속에 무한정 확장되어 있는 거를 탁 잡아서 예, 글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작업이고 어, 기획에서 여기서 개념이나 정의는 뭐냐면 방송에서 기획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계획을 짜는 것. 네. 이게 기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충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코너를 만들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네,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제 기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구성은 원고 작성하는 거, 예, 원고 대본을 만들죠. 그 대본에 따라서 지난번처럼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 대본을 가지고 읽으면서 라디오를 녹음하기도 합니다. 예, 제작은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이제 대본을 가지고 방송을 막 만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편집, 방송을 만든 걸 가지고 그 원본을 가지고 잘 다듬는 작업, 네, 그 다음에 이제 송출, 내보내는 작업,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개념적으로 알아두고 가야 될 것이 기획과 구성을 이 단계를 여기에 있는 이 기획과 구성이라는 이 두 단계를 프리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프리라고 해요. 프리. 음, 프리. 예. 그래서 야 우리가 있잖아. 그때 뭐 제작 현장에서 야 우리가 있잖아. 그때 프리 때 어떻게 얘기했지? 프리 때 우리의 원래 아이디어는 뭐였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과 구성 단계를 이제 프리라고 하고 영화에서는 어떤 감독님 요즘 뭐 하고 지내십니까? 하면 나 요즘에 프리 단계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그건 어떤 단계겠어요? 구상하고 있다.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프로덕트 단계, 기획과 구성 단계를 프리 프로덕트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프리라고 부른다. 예. 그 다음에 제작은 프로덕트 단계고요. 뭐 예, 그리고 제작 이후에는 편집과 송출을 하는데 그거를 포스트 프로덕트라고 하고 요거는 현장에서 그 프리 프로덕트는 프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현장에서 후반 작업이라고 합니다. 후반 작업. 후반 때 우리가 후반에서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영화에서는 이 후반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요. 어, 편집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그 계획했던 연출의 방향들이 다 정리가 되는 예, 그 단계고 그걸 후반 작업이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단계별로 이거는 뭐 과제라는 표현이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테니까 예, 산출물이라고 좀 바꿔볼게요. 예.
예. 각 단계별 학습 파일 사항과 이 산출물인데 우리는 일단 기획 단계에서는 기획서 작성법, 기획안, 기획서 작성법을 알아야 되고 산출물로는 기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가 영상 촬영을 대비하면서 기획안을 써봤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구상과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는 이제 기획안은 잘 잡히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가 끝나면 결과물이 기획안이 나온다라는 점, 예, 상기를 해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구성인데, 구성을 하려면 대본 작성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수업의 그 끝부분에 대본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도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대본을 쓰느냐, 원칙, 그리고 대본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느냐, 대본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배우면 우리는 대본 구성법이 다 알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나온 것을 구성안이라고 합니다. 구성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본이라는 거는 원고, 대본, 구성안 다 비슷비슷한 표현인데 대본 원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주로 쓰고요. 구성안은 우리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할 것입니다. 조금 약간 거칠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짜놓았을 때는 뭐 구성안이다 하기도 하는데 라디오 방송에서는 주로 이 대본, 원고, 구성안 중에서 원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고 어디 있어요? 뭐 원고 왔어요? 원고 왜 안 나와? 뭐 이러면서 원고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점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에서 녹화 녹음인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오디오나 카메라의 세팅 그리고 장비의 운용 방법 뭐 영상의 경우에는 카메라 워크 카메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 단계가 끝나면 촬영본이라는 원본의 파일이 나오죠.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편집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편집 단계에서는 이 편집 프로그램이나 편집 문법에 대한 것 필요한데, 어, 자,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전 페이지에서 3단계로는 이렇게 나눈다. 프리 프로덕트랑 프로덕트랑 포스트 프로덕트 후반작으로 나눈다 하고서 있는데, 이 빨간 지점을 설명을 안 했어요. 빨간 지점은 뭘까요? 왜 제작과 편집과 송출이 동시에 묶여 있을까요? 이게 바로 생방송 시스템입니다. 생방송은 제작하는 동시에 편집도 할 수 없고 실수도 할 수 없고 그 상태 그대로 송출이 되는 과정. 이게 이제 생방송 시스템인데 우리가 그 이 수업을 통해서는 공개 방송 형태로 하게 될지 어떤 제작물의 형태로 될지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우리 교수님과 협의를 통해서 바꿔가긴 할 텐데 생방송은 편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틀리면 그래서 우리 흔히 그걸 방송 사고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생방송이 아닌 그 녹화 중계의 송출에서는 업로드 방식의 송출에서는 편집은 뭔가? 편집은 첫 번째 빼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순서 바꾸기. 요게 편집의 기본 원리입니다. 빼기는 NG와 OK 컷을 가려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G와 OK 컷이라고 했는데 OK 컷은 쓸 것, NG는 버릴 것. 그렇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이 NG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녹음이 잘못됐거나 녹화가 잘못돼서 쓸 수 없어서 빼는 거. 두 번째는 쓸 수 있고 녹음과 녹화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용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예. 필요 없는 거를 덜어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빼기의 편집에서 이 뺄셈의 미학입니다. 편집 미학. 필요 없는 걸 어떻게 뺄 것인가. 여러분 맛집 생각해 보시면 맛집 가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뭐 저의 이 외형을 봐서 알겠지만 매우 좋아하는데 맛있는 집의 특징은 불필요한 맛을 제거하는 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맛집의 특징은 뭐 불필요한 냄새, 불필요한 맛,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본연의 것을 강조하는 뭐 설렁탕이라고 한다면 진한 국물, 예.
이런 데가 맛있는 거잖아요. 예. 아우, 그 먹는 얘기하니까 참 침이 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뺄셈 그 편집에서 빼기의 그 연출 미학은 아주 엄청난 겁니다. 예, 잘 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잘 못 빼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자기가 공들여서 녹음하고 녹화한 것이기 때문에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을 만든다라는 목표 하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더하기. 더하기는 뭘까요? 더하기는 기존의 제작 단계, 녹음 단계에서 없었던 것들을 더 더해주는 겁니다. 예. 여기서 더하기, 오디오, 라디오에서의 더하기는 배경 음악을 입혀준다든지, 인서트 커트를, 오디오 인서트 커트를 삽입을 해준다든지, 예. 그런 부분이고요. 이 더하기가 사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제 음악 더해주는 거 정도고, 영상에서는, TV 방송, 영상에서는 뭐 자막을 입혀준다든지, 거기도 뭐 노래를 넣어준다든지, 뭐 그래픽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더하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에서는 어쨌든 간에 변수가 뭐 음악 효과 정도, 효과음, 음악,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정말 이 제작 현장에서 신기한 건 뭐냐면, 연출의 요소가 음악밖에 없지만 음악에 의해서 엄청난 연출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또박또박 말하고 있는 이 강의에 박진감 넘치는 음악을 붙이면 박진감 넘치게 들리고요. 슬픈 음악을 깔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슬프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하는 것도 슬픈 음악을 깔고 있으면 슬프게 들립니다. 예. 이게 라디오 연출의 가장 큰 그 원리이기도 합니다. 더하기의 원리. 예. 네, 그래서 더하기는 녹음이나 녹화 과정에서 그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 산출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넣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서 바꾸기는 이제 제가 이 편집을 하면서 빼기, 더하기, 순서 바꾸기가 중요하다는데, 순서 바꾸기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구성 대본에서는 1로 갔다가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4로 가는 게 좋은 방법인 줄 알고 대본을 썼어요. 녹음하면서 그걸 귀로 들어보니까 오히려 1로 갔다가 2로 가는 사이에 4를 넣었다가 3으로 갔다가 5로 끝나는 뭐 이러한 것들도 생기더라. 네. 들어봤을 때 오히려 그 정보나 뭐 이런 배경의 이해가 내 글이 잘못돼서 들었을 때는 그게 더 이해가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줍니다. 예. 실제로 게스트랑 뭐 우리가 막 충남을 가지고 했을 때 충남의 전문가 분과 아니면 마을 분과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질문을 던지는 사이에 더 구체적인 답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사실 더 구체적이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앞으로 좀 갖고 오는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 바꾸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이제 송출인데 이 송출은 이제 방송을 보내는 건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기존의 전통의 방송에서는 전파를 통해서 내보내는 걸 이제 송출이라고 했고, 지금 이 인터넷 상황의 환경에서는 어디에 올려놓는 거, 업로드하는 거를 송출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것들을 조별로 작업을 할 때 어떤 역할을 분배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게 5단계 제작 과정과 마찬가지로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 작가, 진행자, 엔지니어, 게스트 이렇게 이 사람들의 역할을 가지고 나누는 거고 우리도 이 조별로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런 역할이 다 분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 짧게 살펴보면은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짧게 살펴보면은 프로듀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의 전반적인 사항을 두루 살펴서 연출을 하는 사람을 프로듀서라고 하고 PD라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PD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떤 표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기획자, 두 번째는 연출가, 세 번째는 감독. 예.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제로 프로듀서들한테 PD님 잘 안 부르고요. 현장에서는 감독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나영석 PD 같은 경우에도 방송 그 제작 현장의 모습을 담을 때는 다른 연기자들, 출연자들이 나 감독님 뭐 이렇게 하죠. 예. 현장에서는 그 감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 프로듀서라는 영어로 된 직업을 설명할 때 기획자, 연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연출, 그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어떤 그 연출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표현, 그리고 감독,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방송 현장에서 프로듀서가 하는 일은 축구 감독의 예와 똑같습니다. 예. 축구 감독을 우리가 살펴보면, 축구 감독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축구를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경기를 한다고 쳐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예. 그러면 축구 감독은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맞이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길 수 있을까? 예. 그러면은 상대방의 특징을 분석을 하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축구보다는 야구를 좋아해서 축구 잘 몰라요. 예, 모르는데 몰라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는 이제 중동 축구라고 하는데 중동 축구를 농담으로 침대 축구라고 해요. 침대 축구. 예. 그냥 골 한 골 넣고서 그다음부터 계속 다 누워 있는 거야. 안 뛰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가면 누워서 안 일어나고 시간만 끄는 작전을 주로 쓰는 게 이 중동의 침대 축구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만약에 이런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났다고 하면은 작전을 어떻게 짜야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쟤들은 한 골 넣으면 다 들어 누워버리니까 우리가 먼저 한 골 넣어야 돼. 그래야지 쟤들이 안 들어놓고 시간 막 그렇게 허비하게 안 해. 쟤네들 작전에 안 말려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넣어야 돼. 자, 그러려면은 누구를 기용을 해가지고 공격력이 좋은 누구 선수를 기용을 해가지고 초반에 먼저 한 골 넣어야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죠. 예. 이게 PD한테는 기획입니다. 내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뭐 음식에 관한 것이고 뭐 여행에 관한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거 보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음식을 만들고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강호동을 써야겠네. 예. 축구 감독이 공격력 좋은 축구 선수를 기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방송 PD는 이 방송의 작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인물을 선택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선수 교체를 하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PD가 출연자들한테 디렉팅을 하죠. 축구 감독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한테 야 여기서 더 공격을 하란 말이야 더 잘하란 말이야 하면서 막 압박을 하기도 하고 너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 그러니까 차분히 잘 봐. 지금 잘하고 있다. 응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방송국 PD도 현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더 열심히 분발해 주길 바래 하고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디렉션이라고 하죠. 디렉션을 주고 그래서 결과물로 연출이 끝나고 나면 방송이 완료가 되죠. 그런 다음에 시청자들한테 시청률 또는 방송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축구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저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5대 0으로 졌어요. 그럼 축구 감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져야 되죠? 책임지고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 프로듀서도 방송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기도 하고 엄청 유명한 사람 유명세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듀서의 역할은 이 포괄적으로 방송을 이끌어가는 역할이어서 현장에서 그 축구 경기에서 있는 축구 감독과 매우 비슷하다. 여러분들이 역할 분담을 할 때 프로듀서가 자칫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정리하는 이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인데 작가는 방송 원고를 쓰고 방송에 필요한 인물을 찾는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작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작가 어쨌든 어떤 작가가 좋은 작가냐, 방송글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뭐 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진행자인데 진행자는 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고요. 훈련된 언어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식과 상식, 감각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실제 생방송 현장에서는 아니면 방송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큐 들어가서 큐 사인이 나서 녹화가 되거나 녹음이 될 때에는 진행자가 그 현장의 프로듀서나 마찬가지예요. 말을 시키고 말을 막 줄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더 부각시키고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진행자에게도 굉장히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진행자가 좋은 진행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뭐 정확한 발음, 어휘 능력, 뭐 안정적인 목소리, 뭐 이런 것들 상상할 거예요. 근데 정말 제일 좋은 진행자는 누구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진행자입니다. 예.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원래 이 방송계의 그 아름다운 속설 중에 하나가 좋은 방송은 누가 만듭니까? 좋은 방송은 좋은 사람이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진행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크죠. 좋은 사람이 좋은 진행을 합니다. 예. 공감 기능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겪지 않는 일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느껴주는 겁니다. 예, 쉬운 예로 내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린 친구가 근데 여러분도 감기 본인이 걸렸으면 어떨 거예요? 감기가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쉽게 해결되는 거지만 정말 힘들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잖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야 나 감기 걸렸어 나 너무 힘들어 했을 때 공감 기능이 있는 친구는 야 어떡하냐 요즘 감기 무섭다는데 너 빨리 병원 가서 약 먹고 오늘 밤에 땀 푹 내고 자봐 나도 그러니까 감기 싹 낫더라 이렇게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나 감기 걸렸어 했더니 아이고 그래? 요즘 뭐 감기 뭐 걸릴 수 있지 이런 사람은 공감 기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방송을 만들 때 이 감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반응해주는 사람이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까? 이게 그 차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진행자는 그런 공감 기능이 뛰어나야 되는 것이고 기술적인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진행자의 역할을 만들었다 하면 그 점이 착안을 해서 이 방송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는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문적인 소재를 다루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리포터나 취재원들도 그, 게스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자 할 때 그 취재원용을 막 읽을 때 게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쉽게. 두 번째, 재미있게. 이걸 합치면 흥미롭게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주제를 아주 쉽고 재밌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좋은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쓰거든요. 동의보감을 쓴 허주는 엄청 좋은 한의학자일지 몰라도 방송에 나와서 졸지게 얘기하면 좋은 게스트는 아니다. 예, 그분이 의술이 뛰어난 의사지만 방송에서는 그 의학 정보를 쉽고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게스트다. 예. 이 점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구성을 할 때 원고를 쓸 때 내가 지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너무 상투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쉽고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엔지니어는 이 방송기기를 조작해서 음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송 포맷이나 뭐 녹음 장비나 뭐 장소, 뭐 생방송 여부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소리를 송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엔지니어고 우리가 공개 방송을 한다고 하면 엔지니어의 역할로서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엔지니어는 어쨌든 간에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공학자이자 예술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엔지니어들이 본인의 일을 표현할 때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 방송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이 팀을 꾸려가지고 방송을 할 때 어떤 역할들을 나눠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방송 뉴스나 방송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구성원 작성 시에 어떤 유의사항이 있나, 예, 그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